멘투신께서 만족해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호는 좋아할 호자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모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아, 힘들어서 그래. 야, 근데 이노아님 진짜 재밌으셔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아빠인 줄 알아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어서 이제 랜선. 또 이제 이집트 박물관 뭐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또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오. 4월 4일 날 이제 그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수양이랑 협연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협연을 해요. 진짜로 연주를 해요. 어떤 악기 연주하는 게 아니라 네. 필립 글래스라고 하는 현대 음악가가 있어요. 네. 네. 이분이 만든 이제 오페라 중에서 아케나텐. 네. 그 굉장히 유명한 투탕카멘 아버지인 그 아케나텐을 이제 그 주인공으로 하는 오페라 작품인데 그 오페라에 나오는 곡 중에서 네. 도시 시티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네. 오. 근데 요거는 연주가 없고 나레이션만 있어요. 아. 아. 근데 그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뭐, 협조라고 예. 하셨구나.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 나레이션 하는 것도 그 곡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연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저도 연주합니다라고 오,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아, 뭐예요? 목소리로 하는 것도 연주죠. 비트박스 같은 것도 다 연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 예, 또 하나 이집트 관련된 전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유물들이 오는 전시는 아니고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여기 이거 너무 유명하죠. 기대돼요. 예, 워커힐에 가면 이 비트 시어터라고 하는 이 미디어 아트 전시장이 있어요. 5월 1일부터 그 5월 1일? 미디어 아트 이집트를 주제로 한 전시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가 자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네. 들어가 있죠. 네. 예, 연구소 예, 로고가 딱. 예,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소장님이 비트 시어터 가시는 날은 딱히 없는 있죠, 거예요? 있죠. 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요하지 우리는. 저도 이제 여기 전시를 좀 활용해서 행사를 좀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예. 아 이거 그래서 많이 기대되네요, 진짜. 이런 이제 행사들이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하나 굉장히 중요한 큰 소식이 있었어요. 있었죠. 이집트에서 중요한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한국 그 언론 기사들인데 제가 네. 일부러 언론사 이름 다 뺐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네. 관련해서 그렇죠. 예, 다 뺐는데 누구 무덤이 발견됐는지는 마지막에 넣은 거 빼놓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이제 발견된 무덤은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신왕국 18왕조 시대의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네. 네. 근데 저 기사 제목들에도 그거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정말 투탕카멘 무덤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왕묘인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투탕카멘 무덤은 1922년에 발견이 됐고 맞아요. 그래서 103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난 103년 사이에 왕묘들이 계속 발견이 됐어요. 왕묘들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1939년에 타니스에서 21왕조, 22왕조 시대의 왕묘가 발견이 됐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푸스세네스 1세의 왕묘거든요. 푸스세네스. 푸스세네스. 예.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아비도스에서도 13왕조 시대의 파라오 소베크 호테프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시대의 파라오인지 모르는데 파라오이기는 해요. 세네브카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도 발견이 돼요. 네. 2013년, 14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투탕카멘 이후로 최초로 발견된 그런 무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왜 저렇게 나왔을까요? 뭔가 소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자, 왜 원본 그러냐? 소스가.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건 한국 언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주요한 이 언론 사료도 다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얘기했네요. 저런 식으로 썼어요. BBC, 뉴욕타임즈, 내셔널 조픽인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투탕카멘 무덤 이후 뭐 처음으로 발견됐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이죠. 다 뭔가에서 복붙한 것 같은 느낌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요거는 이집트 관계 당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투탕카멘 이후로 최초로 발견된 왕묘다. 이런 식으로 관계 당국에서 그러니까 고고관광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나타나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관계 당국 오피셜이면은 기자님들 문제는 아닌 그죠, 거죠. 그렇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예, 잘못된 그렇죠. 발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이집트 당국인데 왜? 왜냐? 그냥 쓰기 좋잖아요. 투탕카멘 다 알잖아요. 그냥 그 키워드가 나오면. 투탕카멘 100년 끝났어 거기서. 그렇죠. 100년 만에 투탕카멘 이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이 나잖아요. 예. 관계 당국의 어그로죠.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이집트에서 여러 발굴들이 있는데 네. 이 발굴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언론 보도를 해요. 10년 넘게 진짜 이집트가 관광업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관광이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 그래서 막 엄청 푸시를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꽤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해 여전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그쵸. 좀 아쉽다. 하지만 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오히려 좋다. 컨텐츠다. 예,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발굴이긴 해요. 여기서 뭐 18항조의 마지막 퍼즐 맞췄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왕묘들이 있어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그 왕묘들이 18항조 시대 때에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발굴 이건 사실이죠. 아. 투트모스 2세 무덤 진짜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시신은 있어요. 놀랍게도. 시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신은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 무덤에서 시신들을 다 꺼내가지고 네. 네. 그 신왕국 시대 말에 한 군데다가 다시 다 보관을 해요. 그래서 도굴당하니까. 네네. 은닉처가 1881년에 이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집트에 가시면은 박물관에 다 있어요. 문명박물관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무덤은 어딘지 뭐 시신이 무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글이 나와서 그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번에 2025년에 발견된 건 아니에요. 네. 2021년인가 2년에 발견이 됐었고 오. 23, 4년에도 계속 그 관련된 발굴 작업을 하다가? 보고들이 있었어요. 무덤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확정을 못 지은 거죠. 누구 건지 무덤인지. 모르는 거. 다만 이제 무덤의 규모나 구조나 위치를 봤을 때 이거는 왕족의 무덤이다. 파라오일 수도 있고 완전 상위 왕족의 무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었죠. 계속 추정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거를 투트모스 2세라고 확정을 짓게 된 것은 네. 이게 뭐냐면 설화석고로 만든 용기의 입술 부분, 그러니까 바깥쪽 구연부, 테두리 같은. 예, 구연부 부분이거든요. 근데 카르투시가 있다. 있어요. 저 좌측편에 이게 흰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가 네. 되어 있죠. 저게 이제 아아 케페르 엔 라라고 써 있거든요. 아아 케페르 엔 라. 저게 투트모스 2세의 주기명이에요. 죽이면 예, 저게 다 쓰여져 있고 오. 또 그리고 잘 안 보이는 제가 점선으로 점선. 표시해 네. 놓은 데 있죠. 오른쪽에. 근데 저기에는 하트셉수트라고 되어 있어요. 왕비. 예, 하트셉수트는 나중에 이제 여성 파라오가 되는 인물인데 네. 네. 원래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요? 예. 보여주시면은 같이 살았대? 저 뭐였대? 카르투시 무서워. 저 카르투시 앞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네. 여기 햄 네수트 그게 이제 햄이라는 글자고 햄. 그게 이제 부인이라는 글자예요. 오. 그래서 햄 네수트라고 하면은 이제 왕비란 뜻이에요. 왕의 부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햄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제1 왕비 이 물건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하세수트는 직위가 이제 왕비였었던 거죠. 파라오가 되기 전이에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트모스 2세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었고 또 판단할 수 있게 된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들어간 입구고요. 요런 것들이 나왔어요. 저 그림 뭘로 보이세요? 그리고 이거? 그 별. 별이에요, 예전에 별. 그 별이에요. 어디서 아, 천장에 나네. 많았던 예, 거. 별이고 성장 장식인데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무덤이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벽화나 이런 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발굴하는데 한 2년 이상 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건들면 떨어지나? 예, 약간 그런 상태고 무덤이 수해를 되게 오랫동안 입었던 걸로 보여요. 수해. 수해를. 아마 이제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벽도 다 떨어지고 또 이제 바깥쪽에서 토종물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안에가 흙더미가 막 가득 차여 있었고 아까 보셨던 이런 그 이름 쓰여져 있는 용기 같은 거는 보통 고고학자들이 이런 그 망가진 그 유적을 발굴을 할 때 다 네. 구획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흙더미를 그 구획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걸 다 일일이 채질을 해서 체질을 한다. 채질을 해가지고 남는 유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 네, 다 채질을 해요. 근데 이제 구역도 이게 나눠놨으니까 대충 요거는 어디 있었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다 발견된 것들이에요. 요게 이제 다마른에 네. 있는 별이에요. 저 파란색은 원래 더 진한 남색 정도였을 것이고 별은 노란색 계열의 알료로 칠해져 있었을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거기서 확인된다는 것은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네. 무덤 내부에서 천장에 별 장식을 한다? 이거 거의 왕묘예요. 거의 그래서. 왕묘예요. 예, 거의 왕묘입니다. 그러니까 항성이 있으면 왕이다. 네. 예, 항성음왕이다. 예, 약간 뭐 어처구니가 없지만 뭐 맞는 얘기여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 천장 부분에 저 끝에 남아있네. 끝에가 네.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왕묘고 투트모스 2세 이름이 나왔어. 투트모스 2세 무덤이겠네.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 투트모스 2세의 다른 왕비들의 무덤과 그 다음에 근처에 하셉스트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투트모스 2세가 거의 확실하네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런 유물도 소개가 됐는데 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이 나무에 어쨌건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뭔지 제가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놔서.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카르투시가 카르투시가 있고 있고, 역시 네. 그 아케페르엔라라고 하는 투트모스 2세의 즉위명이 쓰여져 있죠. 오. 예, 그래서 앞쪽에 이제 뭐 네부타위 그다음에 네체르 네페루 이거 뭐 다 파라오 이름 앞에 붙이는 그 아름다운 신 두 땅의 두 땅의 주인 주인. 이런 공식적인 칭호이고 네. 뒤쪽에 뭐 디앙크 제트 뭐 영원히 뭐 생명을 받은 자 뭐 이런 파라오 이름을 수식하는 관용어가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 어쨌건 파라오와 관련된 무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가 나왔으면 이제 투트모스 2세 무덤이라고 확정을 그냥 확정은 안 하죠. 하지만 공식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덤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정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나중에 하죠.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어디서 딴 데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래 이러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황당해져.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럼 이거는? 황당해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경우 꽤 있어요. 어. 왜냐면 근데 그런 경우 꽤 있는 게 이게 이장을 하기도 해요. 이장을. 아. 실제로 여기에 정말로 투트모스 2세가 완벽하게 매장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죠. 그럴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높다. 이쪽 그 좌측 하단이 입구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방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왼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저렇게 꺾여 들어가는 것이 18왕조 시대의 왕묘의 이제 형식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이제 초기 형태죠. 왜냐하면 이후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2세 시대는 18왕조의 상당히 초반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아. 예, 다음 세대인 투트모스 3세, 그다음에 아메노테프 2세, 투트모스 4세 이런 무덤도 다 마찬가지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19왕조 시대 또 바뀌거든요. 무덤 아. 형식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무덤의 시대, 그다음에 무덤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집트 박물관 유물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저 중앙국 시대 유물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멘토호테프 2세라고 하는 중앙국 시대 파라오의 석상인데 네. 요거 이제 1층에 이제 가시다 보면 복도에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바뀔지 몰라요. 저희 요거 레퍼런스 삼으려고 찍고 있잖아요. 근데 7월에 데이집트 박물관이 그냥 풀 오픈을 한대요. 예, 오. 공식 오픈을 해요. 그러면은 유물이 다 바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유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어떤 유물들을 더 갖고 가서 어떻게도 할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뭐 그때 되면 다시 가서 또 다시 찍으면 돼요. 투어. 네. 그때는 아, 제가 맞아요. 캠 들고 가서 찍어 오려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이제 오시리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머리 위에는 그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아, 그렇지. 하이집트죠.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내가 있어요. 저기 상이집트인가 하이집트인가 계속 머릿속으로 혼자 하이집트. 생각하고 예, 있었거든요. 빨강색 네. 하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손을 모으고 있는 건 오시리스의 오시리스. 모습인 거고 네. 지금 이제 피부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역시 오시리스는 이제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검정색이 이집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색깔이거든요. 토양과 관련이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아, 다시 부활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시리스 초록색 피부일 때도 그러니까 많잖아요. 초록색, 진한 초록색이나 검정색 두 아. 개가 다 사용이 돼요. 둘 다. 탄생 부활과 관련이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이집트를 네. 검은 땅이라고 불렀어요. 검은 아, 땅. 그렇죠. 검은 땅. 맞아요. 예, 케메트라고 고대 이집트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은 색깔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오의 상인데 되게 못생겼어요. 되게 못 만들었어요. 뭐 못생겼다는 건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율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냥 그냥 다. 다 그러니까, 못생겼- 그러니까 뭔가 그 미학적인 완성도가 진짜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딱 느껴져요. 아. 파라오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당시 이제 멘토호테프 2세가 다시 이집트를 통일을 해서 중왕국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멘토호테프 2세가 기반을 두고 있었던 지역이 이제 오늘날 룩소르 지역인데 네. 테베 뭐 와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후대가 되면은 그 룩소르 지역이 중심지가 문화적인 중심지가 되지만 당시에 이 시점에서는 촌동네라 보시면 돼요. 원래 중심지는 전통적인 수도였던 멤피스 북쪽 멤피스.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약간 좀 이제 조금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촌놈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정복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멤피스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실력 좋은 장인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데. 있었는데 아. 여기서는 통일은 했지만 가장 힘은 세지만 초보. 그때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 정도 실력 갖고 있는 장인들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때의 미술 어떤 미학적인 수준은 멤피스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멘투호테프예요. 멘투신께서 만족해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호는 좋아할 호자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모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노아님, 아, 힘들어서 그래. 피곤하시네요. 근데 이노아님 진짜 재밌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아빠인 줄 알아요. 네. 멘투호테프, 멘투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파라오 이름이 사용이 되는데 네. 멘투신 역시 이때까지는 주요한 신이 아니었어요. 아, 왜냐하면 멘투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지역, 가문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네. 이제 주요한 신이 돼요. 멘투가. 멘투는 어떤 신이냐? 멘투는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봤던 신 아닌가요? 근데 좀 달라요. 아, 그쵸.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좀 달라요. 호루스인가 뭔가 그렇죠. 또 예, 비슷한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요. 호루스, 매가 엄청 많다 하셨죠. 예, 생겼어요. 호루스, 뭐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에 뭘 쓰고 있느냐인데 라는 태양 원단만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멘투는 저 위에 이렇게 타조 꼬리깃털도 같이 쓰고 있죠. 멘투. 이렇게 위에 이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타조 꼬리깃털인데 요거까지 같이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멘투는 태양신이긴 태양신인데 네. 광선의 신이에요. 태양 광선. 근데 광선 중에서도 아주 뜨거운 광선, 막 살갗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광선의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어떤 강력한 힘이랑 엮여져가지고 전쟁의 신, 전투의 신으로 또 여겨져요. 싸움 잘하는 신으로 이제 보통 이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석상, 아까 보셨던 그 멘투호테프 석상 어디서 나왔냐? 오, 많이 봤어요. 매번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나오죠. 네. 그 이제 멋있는 신전, 저 신전 말고 아래, 오른쪽 조금 오른쪽 거기에요. 거기가 멘투호테프 2세의 장례 신전이에요. 장례 신전이랑 무덤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확대 안 하셔도 돼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확대를 해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땡겨서 찍은 사진이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와. 이제 나온 이 신전을 장식하고 있었던 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드립 등 긁어달라. 뭐 여기 막 그러잖아요. 누가 남이 긁어줄 때. 오른쪽. 등 긁어달라고. 즐겁습니다. 이게 이제 신전인데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발굴이와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이제 복원도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원도 테라스 형태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 저 앞에 나무 같은 건 뭐예요? 나무를 심었던 흔적이 있어요. 아, 진짜 나무예요? 예, 진짜 나무예요. 이렇게 열을 맞춰가지고 심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전이었을 것이고, 아까 보셨던 원래 이제 구조로 남아 있는 네. 하스프트의 장례 신전도 요 신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양 신전 사이의 시간적인 거리는 약 한 6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모델로 해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아멘에메트 1세 역시 중왕국 시대의 파라오의 상이에요. 아까 이제 멘투호테프 그 2세는 중왕국의 11왕조고, 11왕조. 아멘에메트 1세는 12왕조, 12왕조인데. 이 석상은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박물관 네, 야외인데 요거 아마 대박물관으로 옮겨왔을 거예요. 이건 잘 만든 건가요? 잘 만들었죠. 예, 잘 만들었죠. 아까에 비해서. 예, 아까보다는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은 파라오가 앉아 있는 상을 보실 때 네. 파라오의 손 모양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은데, 한 손을 주먹 쥐고 있고 한 손은 혓바닥 펴고 있죠. 네. 요게 많이 나타나요. 요게 어떤 의미냐? 네. 보통 이제 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강인함, 힘. 결단력 이런 거 나타내고요. 손바닥을 펴고 있는 걸 조금 그 상냥하다. 그다음에 자비로움 막 이런 거. 자비로움. 그다음에 신 앞에 겸손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지녀야 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속성을 다 이제 이 손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야, 저 속성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그러네요. 그쵸. 예. 왕이 가져야 될 예. 속성이네요. 예. 그럼 왕만 하고 있겠네요. 그냥 이런 손 모양은. 제가 알기로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예. 요 모양이 있으면은 대충 예. 파라오다라고 예, 해도 파라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라오는 네메스라고 하는 파라오 전용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아멘에메트 1세, 그러니까 12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인데, 이때부터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 이름이 있죠. 신의 이름. 신의 저 이름. 아멘엠헤트라는 이름이 원래 아멘엠헤트거든요. 아멘엠헤트. 뜻은 아멘 신께서 앞장서신다.
아멘신께서 앞에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신이 이끈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래서 아멘신이 또 이때 처음 또 등장을 진짜. 합니다. 아멘, 아문 다 비슷한 거예요? 같은 신이에요. 아멘, 아문, 아몬 다 같은 신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M과 N 사이에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내로 발음을 예, 하는구나. 넣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렇구나. MN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몬, 아멘 다 되죠. 아만은 안 돼요? 아, 만두 하셔도 돼요. 아무도 안 쓰지만. 예. 예, 쓰시면 왜?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읽었었는지 확실히 알 방법이 알 수 없다는 없죠. 거죠. 왜냐면 음성 자료가 남아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또 아멘신이 등장하는데 요 중왕국 시대 때 이제 룩소르 지역이 네. 처음으로 이집트 패권을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지역의 신이었었던 멘투나 아멘신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앙으로 중요한 신의 지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멘신은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 정말 완벽한 최고 신이 되는데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요렇게 아멘이 생겼어요. 예. 타조 기타. 예, 마찬가지로 타조 그러니까 아멘신을 나타내는 모습은 저 커다란 타조 꼬리 깃털 2개로 만들어진 관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아멘신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신왕국 중반 이후가 되면은 저 아멘신의 피부 색깔을 좀 더 진한 색깔, 뭐 파란색 같은 걸로 칠해요. 검은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저 아멘신과 태양신 라를 합쳐가지고 이제 아멜라신을 만드는데 들어봤다. 그러면은 저 관 그 중간에다가 태양 원반을 또 박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릴 때 네. 예,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멘은 이렇게 저 특이한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앉아 있는 그러네요. 존재 그게 아멘신이에요. 예, 요거는 신왕국 20왕조 람세스 3세 그 신전에서 표현된 부조의 모습인데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신과 그다음에 아멘신의 부인과 아들 그래서 아멘 무트 콘수가 같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콘수. 콘수 기억나시죠? 네, 문나이트. 문나이트에 나왔던. 그 콘수예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분 보면 머리 위에 달 달고 있죠. 네. 신왕국 시대 최고 신이 되는 아멘신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게 중왕국 시대. 12왕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네. 흐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멘에메트 1세는 저희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 피라미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피라미드는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습 아니, 가더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맨 처음에 소장님이 오셨던 것도 피라미드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맨 맞아요. 처음에 안될과하게 온데 처음에 온 게 그때 그냥 저 게스트로 한 번 나왔어요. 피라미드 맞아요. 얘기하려고. 근데 피라미드 얘기를 못해서 다시 나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것이 피라미드를 우리의 할 때까지 얘기를 할 때까지 하겠다 그러더니 다음에 오셨을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피라미드까지 가겠습니다였어요. 맞아. 세 번째 오셨을 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피라미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빨리 하면은 뭐 한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니까 계속 하자 그래서 근데 복습도 되게 많이 그래서 했어요. 계속 이제 아마 지금 다 까먹으셨을 걸요 이제. 맞아요. 네, 슬슬 복습할 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까지 그러니까 중왕국 시대까지 오게 났었는데 어디까지 피라미드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근데 아마 제가 피라미드 이야기할 때 이 아멘에메트 1세 이야기 했었어요. 왜냐 우리가 주로 피라미드 하면은 이제 고왕국 시대만 주로 이제 왕묘로 이제 피라미드가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네. 저희가 고왕국 시대는 꽤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그만큼 자세하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왕국 시대로 넘어와서 더 이상 피라미드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가 다시 피라미드가 이제 부활을 한다. 네. 그게 12왕조 때부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아멘에메트 1세가 다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 파라오예요. 예, 그거 이제 박물관에서 만나시면 그게 또 기억나요. 그쵸, 있었죠. 들으니까 나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 아마 제가 보여드렸었던 사진들일 텐데 요게 원래 아멘에메트 1세 무덤이 그 룩소르 그 서안 지역에 네. 만들어졌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투트모스 2세 네. 무덤이 만들어지는 그 왕들의 계곡의 그 앞쪽 계곡 앞쪽 그 산 앞쪽 부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무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이 무덤은 이제 미완성의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래 이제 살던 동네에다가 무덤 만들었었는데 미완성으로 어느 끝났고. 순간에 이제 마음 바꾸는 거죠. 아무래도 다시 고왕국 시대로 돌아가야겠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수도도 북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라미드를 다시 진짜 짓기 시작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아멘에메트 1세 피라미드예요. 와, 진짜 이것도 아마 제가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의 피라미드들은 이게 요 아멘에프트 1세 피라미드 단계에서는 전체를 다 진흙벽돌로 쓰진 않지만 진흙벽돌을 주로 쓰고 돌도 조금 쓰긴 써요. 네. 근데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는 다 돌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보존력의 차이가 생기고 훨씬 이제 후대 고왕국 시대보다는 거의 한 300~400년 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되게 안 좋죠. 그러네요. 규모도 훨씬 작아지고 요런 피라미드를 이제 리시트라고 하는 곳에 만들었는데 요게 그 지도예요. 수도를 옮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테베 룩소르 지역이 원래 이제 12왕조 시대 때의 수도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살던 저 촌놈들이 원래 고왕국 시대의 중심지는 멤피스였는데 네. 이제 북쪽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좀 통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1왕조 시대가 끝나고 12왕조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파라오들이 아마 이건 제 그냥 추측이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중심지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 약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아예 북쪽으로 다 옮기자. 그리고 이제 고왕국 시대 다시 우리 고왕국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 그래서 수도도 옮기고 피라미드 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저 이티타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도시를 새로 만들어요. 근데 저 이티타이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요? 저 인근에 루시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피라미드들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이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고 그 전통은 12왕조 시대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무덤을 다 피라미드로 만드는데 그 피라미드는 전부 다 진흙벽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좋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